서울의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추석 저녁, 지은의 가족 식탁은 평소처럼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날 지은의 어머니가 우연히 발견한 핸드폰 메시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민지야, 너 없인 못 살아 라는 문자가 화면에 떠오르자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식탁이 얼어붙었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유능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좋은 직장, 착한 딸의 이미지, 그리고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애쓰는 일상. 하지만 속으로는 오랜 시간 숨겨온 비밀이 있었다. 민지, 30살의 그래픽 디자이너.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서로를 알았고 5년째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지은은 이 관계를 가족에게 숨기려 했지만 추석 모임에서 모든 게 드러나고 말았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핸드폰을 내려놓자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여자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제 선택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가족을 더 자극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내가 왜 그래야 해? 정상적으로 살아. 지은의 오빠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결국 폭발했다. 이게 가족을 망치려는 거냐? 당장 나가. 그날 밤, 지은은 집에서 쫓겨났다. 가방 하나 들고 서울의 거리로 나선 그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지의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부터 뭐든지 잃을 각오를 해야 해.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같이 이겨낼게.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가족의 배신감,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한 의문. 다음 날, 지은은 회사로 출근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보수적인 가족 배경에서 자란 지은에게 이는 더 큰 부담이었다. 그녀는 민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에서조차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추석 사건 후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만약 회사에서 알면 내 미래는? 민지는 지은의 불안을 느끼고 안심시키려 애썼다. 우린 강해. 사회가 변하고 있어.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변하는 건 사회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거였다. 그녀는 밤마다 가족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분노, 오빠의 냉정한 말, 그 모든 게 그녀의 선택 때문이었다. 지은은 결심했다. 잠시 거리를 두자. 민지와의 관계를 재고해야 해. 민지에게 그 말을 꺼낸 날, 민지의 눈에는 실망이 스쳤다. 왜? 가족 때문에? 그들이 내 인생을 결정해.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그 선택의 대가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지은의 일상은 점점 피폐해졌다. 잠 못 이루는 밤, 식욕 상실, 그리고 끊임없는 자책. 한 달 후, 지은은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는 차가웠다. 집에 오지 마. 은혜가 돌아오면 가족이 무너져. 지은은 울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날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난 헤어지자.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내 선택이야? 나 때문에 가족을 잃는 게 두려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그녀의 진짜 두려움은 스스로를 잃는 거였다. 헤어짐 후 지은은 홀로 서울의 아파트에서 지냈다. 매일 출퇴근하며 빈집으로 돌아오는 삶. 그녀는 사회의 압력을 느꼈다. 주변에서 결혼 안 해? 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러웠다. 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민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다. 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애썼다. 소개팅도 나가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 노력했다. 하지만 모든 게 헛된 짓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민지에게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민지를 마주쳤다. 민지는 여전했다. 잘 지내? 지은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다. 그 만남은 지은의 결심을 흔들었다. 내 선택이 잘못됐어. 지은의 재회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 민지와의 우연한 만남 후 그녀는 다시 연락을 시작했다.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지의 대답은 따뜻했다. 언제든지,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나며 관계를 이어갔다. 지은의 마음속 갈등은 여전했지만 사랑의 힘은 강했다. 가족 쪽은 여전히 차가웠다. 오빠가 가끔 연락해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설득했다. 지은은 그 말을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은 그녀를 압박했다. 회사에서 동료가 저자끼리 너무 친하면 이상해 보인다고 농담처럼 말할 때 지은은 속으로 움츠러들었다. 한국의 보수적 문화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비정상으로 치부되었다. 그녀는 뉴스를 보며 비슷한 사례를 접했다. 동성애자들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직장에서 차별받는 이야기. 그 모든 게 그녀의 현실이었다. 민지는 지은의 불안을 이해하려 애썼다. 우린 싸워야 해. 숨기지 말고.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만약 공개하면? 내 삶이 끝나. 위 대화는 반복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지은은 밤마다 꿈을 꾸었다. 가족이 그녀를 버리는 꿈, 민지가 떠나는 꿈, 그녀의 선택은 매번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오빠가 막았다. 내가 오면 엄마가 더 아파할. 지은은 문 밖에서 울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가족의 사랑은 조건적이었다. 그녀의 성적 지향이 그 조건을 깨뜨린 셈. 지은은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그럼 싸우자. 함께. 그 결심은 첫 번째 대결을 가져왔다. 지은은 오빠에게 전화해 말했다. 엄마를 만나게 해줘. 난 변하지 않아. 오빠의 대답은 격렬했다. 내가 그런 식이면 영원히 가족이 아니야.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다. 하지만 민지의 지지로 버텼다. 그녀는 병원에 몰래 가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렇게 살아? 행복할 수 없어. 지은은 대답했다. 엄마, 이게 제 행복이에요. 그 만남 후 가족 내 분쟁이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지은은 가족 모임에서 배제되었다. 사회적 압력도 커졌다. 지은의 친구들 중 일부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너 그런 거였어. 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민지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말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첫걸음이에요. 지은은 그 말을 새기며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배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다. 민지의 직장 동료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고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는 회사에서 압력을 받았다. 이미지가 중요해. 조심해. 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괜찮아. 이겨낼게. 하지만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때문에 민지가 고통받아. 이 생각은 그녀의 결정을 흔들었다. 1년 후 지은은 승진 기회를 놓쳤다. 상사가 은근히 말했다. 개인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일에 집중 못해. 지은은 그게 자신의 성적 지향 때문임을 알았다. 그녀는 분노했다. 이 사회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지?
그녀의 내적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민지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정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민지는 지은의 고민을 느끼고 제안했다. 함께 해외로 갈까? 여기서 벗어나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을 버릴 수 없어. 이 대화는 또 다른 대결을 낳았다. 민지는 화를 냈다. 가족이 너를 버렸잖아. 왜 아직도 붙잡아?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게 내 피잖아. 그날 밤 지은은 결정을 내렸다. 민지와 함께 할게. 하지만 가족과도 화해하려 해.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그녀는 직장에서의 차별을 감수해야 했고 사회의 시선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강해졌다. 지은의 결심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 동성 커플 지원 단체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가족과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 그 말은 지은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단체 모임에서 한 여성이 말했다. 내 부모님은 나 때문에 자살 시도했어. 지은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졌다. 내 가족도 그렇게 될까? 민지는 지은을 격려했다. 우린 다를 거야. 포기하지 마. 두 사람은 함께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하지만 이사 소식이 가족에게 알려지자 폭풍이 몰아쳤다. 아버지가 찾아왔다. 이게 뭐냐? 여자랑 산다고. 지은은 대답했다. 네, 이게 제 삶이에요. 아버지의 주먹이 날아왔다. 아니, 날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만큼 날카로웠다.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 후 지은은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병원으로 갔다. 이번에는 오빠가 막지 않았다. 어머니는 지은을 보며 말했다. 왜 왔어? 내가 오면 내가 더 힘들어. 이지은은 울면서 대답했다.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민지 없이 못 살아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선택이 내 인생을 망칠 거야. 이 만남은 지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엄마가 나 때문에 아파.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그건 엄마의 선택이야. 내가 아니야. 하지만 지은은 자책했다. 그녀의 도덕적 딜레마는 깊어졌다. 사랑을 선택하면 가족을 잃고 가족을 선택하면 사랑을 잃는다. 어느 쪽도 옳지 않았다. 사회적 압력도 계속되었다. 지은의 회사에서 동성애 관련 이슈가 터졌다. 한 동료가 아우팅당해 해고되었다. 지은은 공포에 질렸다. 나도 그렇게 될까?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숨기자. 공개하지 마. 민지는 반대했다. 숨기면 더 고통스러워. 이 의견 차이는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어느 날 민지가 지은에게 말했다. 나 임신했어. 아니, 그건 농담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민지는 지은에게 제안했다. 결혼식 해. 비공식으로. 지은은 놀랐다. 한국에서. 불가능해. 하지만 민지는 고집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 결혼식은 친구들만 초대된 작은 파티였다.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그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자 문제가 생겼다. 오빠가 그 사진을 보고 연락했다. 이게 뭐냐? 가족의 수치야. 지은은 대답했다. 내 행복이야. 오빠는 화를 내며 말했다. 엄마가 이 소식 듣고 쓰러졌어.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의식을 잃었다.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어. 지은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내 선택 때문에. 그날 지은은 민지와 대면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민지는 충격받았다. 뭐? 나 탓. 지은의 말은 후회되었지만 이미 늦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민지는 말했다.
내가 가족을 너무 신경 써 나보단 지은은 반박했다. 가족 없이 어떻게 살아? 이 대화는 반목으로 이어졌다. 2년 후, 지은은 여전히 갈등 중이었다. 그녀는 상담을 통해 자신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동성 결혼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지만 반대 목소리가 컸다. 지은은 시위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이 기다렸다. 민지와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했다. 지은은 생각했다. 이 선택의 대가가 너무 커. 그녀는 가족에게 마지막 시도를 했다. 편지를 썼다. 제발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지은의 편지는 무시되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어머니의 병이 완치된 후 가족 모임이 열렸다. 지은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몰래 갔다. 문 밖에서 듣던 그녀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오빠가 말했다. 지은이 때문에 집안이 망했어. 그 애가 정상이었으면 아버지가 동의했다. 맞아, 그게 문제야.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다. 내가 문제라고? 그날 지은은 민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가족이 나를 증오해. 민지는 말했다. 그럼 포기해. 우리만 있으면 돼. 하지만 지은은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결심했다. 아니,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거였다. 그녀는 가족의 비밀을 알았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외도, 오빠의 과거 실수. 하지만 그걸 이용할까? 그녀의 도덕적 갈등은 심해졌다. 민지는 반대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너도 똑같아. 지은은 고민했다. 옳은 선택은 뭐지? 결국 그녀는 가족에게 직접 대면하기로 했다. 추석 모임에 불쑥 나타났다. 가족들은 놀랐다. 너 왜 왔어? 지은은 말했다. 진실을 말하러.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난 레즈비언이야. 그리고 행복해. 아버지가 소리쳤다. 나가.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다. 아빠의 외도는? 오빠의 마약 과거는? 가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만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왜 나만 비정상이야? 당신들도 완벽하지 않아. 이 대결은 가족을 분열시켰다. 오빠가 지은을 때리려 했지만 아버지가 막았다. 그 후 가족은 침묵했다. 지은은 집을 나서며 후회했다. 이게 옳았을까? 민지는 기다리고 있었다. 잘했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의 선택은 가족을 잃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를 얻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강해졌다. 3년 후 지은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다. 그곳은 LGBT 친화적이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민지와의 관계를 밝혔다. 동료들은 지지했다. 멋져. 지은은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가족과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어머니가 가끔 연락했다. 잘 지내? 지은은 대답했다. 네, 행복해요. 민지와 지은은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유로웠다. 지은은 생각했다. 이게 내 선택의 결과야. 하지만 돌아오면 현실이 기다렸다. 한국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동성 결혼은 여전히 불법이었다. 지은은 운동에 참여했다.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해. 어느 날 오빠가 찾아왔다. 미안해. 지은은 놀랐다. 왜? 오빠는 말했다. 내가 옳았어. 가족이 잘못했어. 이 화해는 예상치 못했다. 하지만 지은은 받아들였다. 고마워. 그러나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거부했다. 지은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 선택이 모두를 상처 입혔어. 그녀는 일기를 썼다.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지는 그걸 읽고 말했다. 너 강해졌어.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서 지은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대로 살아갈게. 지은의 결심은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다. 가족과의 화해는 서서히 진행되었다. 어머니가 먼저 다가왔다. 내 행복이 중요해. 지은은 울었다.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멀었다. 오빠는 노력했다. 시간이 필요해. 지은은 이해했다. 그녀의 선택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왔다. 지은은 LGBT 커뮤니티에서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 너 덕분에 나도 커밍아웃했어. 지은은 뿌듯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많은 것을 잃었다. 옛 친구들, 직장 기회,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 그 대가는 컸다. 민지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아이를 입양할까? 지은은 웃었다. 가능할까?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입양은 어렵지만 그들은 희망을 가졌다. 지은의 내적 갈등은 줄어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마지막 대결이 기다렸다. 아버지가 병들었다. 지은은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행복하면 돼.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사랑해요. 이 순간은 그녀의 모든 고통을 보상했다. 가족은 서서히 재결합되었다. 5년 후, 지은은 회고했다. 추석 저녁에 그 사건이 모든 걸 바꿨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후회 안 해. 민지는 대답했다. 절대.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선택은 옳았다. 하지만 그 과정의 상처는 영원했다. 사회는 여전히 변하고 있었다.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될 조짐이 보였다. 지은은 그 변화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 갈등,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제 지은의 삶은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가끔 밤에 과거를 떠올렸다. 그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그녀는 스스로 물었다. 그리고 답했다. 그래, 옳았어. 가족의 화해, 사회의 변화, 그리고 사랑의 승리. 모든 게 그녀의 결정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그 끝에 남은 건 한 가지 질문이었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선택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가?